요즘 증시가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데요. 투자 대응은 잘하고 계신가요? 중국에서 125% 관세 철회를 하면서 시장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AI 업계 소식부터 테슬라 로보택시까지 이번 영상에서 핵심 이슈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 투자 실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묶인다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죠? 지난 한 주 저는 묶여있던 종목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조금이나마 현금 흐름을 되살렸습니다. 왜 손절을 했냐고요? 2주 전에 바짝 각광받았던 D-웨이브 퀀텀이 다시 주목받을 확률이 당분간은 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시드가 2주 동안 묶여있다는 건 기회 비용이 엄청났습니다. 자금이 잠긴 상태에서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것보다 약간의 손실을 확정하고 다시 유동성을 확보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라 판단했습니다. 전량 매도 대신 분할 손절을 했고요. 17만 5천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렇게 회수한 자금으로 작지만 꾸준한 수익을 쌓고 있습니다. 잘못한 손절처럼 보여도 포트폴리오 리셋 덕분에 멘탈 관리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잠깐의 인기요. 그건 연예기사 헤드라인만큼이나 빨리 바뀝니다. 인기 폭발하던 종목도 예상보다 깊이 조정될 수 있고 다시 매수 단가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절은 실패가 아니라 재배치라는 관점으로 접근했습니다. 자금이 묶이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다음 기회를 잡을 체력을 비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투자란 얼마 벌었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의 싸움이죠.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에 족쇄를 채우는 종목이 없길 바랍니다. 이번 주 시장을 흔든 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8종 미산 반도체에 125% 관세 철회를 하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가 상승했지만 인텔은 7%가 하락했습니다. GPU의 제왕 엔비디아, 중국 매출이 작지 않죠? 무려 4.4% 급등하면서 주당 111.01달러, 시총은 2조 7천억 달러까지 부풀어 올랐습니다. 딸려 올라탄 종목들도 있습니다. AMD는 2.3% 상승, 브로드컴은 2.2%, TSMC도 0.56%가 상승했습니다. 한마디로 GPU, AI 라인업엔 단기 모멘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실적이 실망스러웠던 탓에 6.7%가 하락했습니다. 관세 호재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와장창 하락을 했습니다. 이번 관세 철회는 미중 긴장이 완화된 것일까요? 글쎄요. 부분 휴전 정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의 수출 규제, 중국 반도체 국산화에 대한 큰 물줄기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되 장기 포트폴리오는 실적 규제 리스크를 같이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일은 또 다른 규제 파도가 올지도 모르니 기사를 잘 확인하셔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증시가 바짝 올랐다고 들떠 계신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겠습니다. 그런데 월가가 곧잘 쓰는 말이 있는데요. 5월이면 활짝 필 줄 알았던 꽃이 시들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회사는 가이던스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델타, 카맥스, 테슬라 같은 기업들이 2025년 실적 가이던스를 우린 몰라요 하고 꼬리를 내렸죠. 애널리스트들의 S&P 500 EPS 컨센서스가 264달러인데요. 많이 낙관적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에곤 자산운용의 플랭큰 리빈스키 전략가는 지금의 퍼 21배는 너무 비싸다라고 말합니다. EPS가 19배로 내려가면 S&P 500은 4,750포인트입니다.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퍼 18배면 4,5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V자 반등 기대는 잠시 넣어두라고 이야기합니다. W자형으로 튀었다, 빠졌다 반복할 거라는 관측이죠. 게다가 위기 때는 달러 안전지대라는 공식이 깨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해만 8%가 미끄러졌습니다. 달러만 믿고 있었는데 라는 불안감이 퍼지는 이유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채권 비중을 늘리는 것입니다. 매력적이진 않아도 안전벨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해외 분산을 하는 거죠. 미국의 밸류가 부담될 때는 유럽이나 일본도 훑어보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준과 인플레를 주목해야 합니다. 물가 둔화, 금리 인하가 나오면 반등 랠리 스위치가 켜지는 것이죠. 그리고 현금 비중 관리를 잘 하는 것이죠. W자 변동장에선 한꺼번에 몰빵은 금물입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카드를 꺼내느냐가 관건이죠. 집중해서 보시면 시장 헤드라인에 휘둘리지 않는 생존 전략을 챙겨가야 합니다. 먼저 S&P 500을 보면요. 4월 8일 저점 이후 무려 11%가 반등했죠. 이제 바닥을 찍었나 싶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크게 낮출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불확실성을 살짝 걷어줬을 뿐 근본 원인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황금 시나리오는요, 국가별 1대1 딜 하나만 체결돼도 랠리가 폭발할 수 있습니다. 재편 수준의 공급망이면 기술주가 다시 치고 나갈 수 있죠. 하지만 악몽 시나리오를 보면요, 트럼프의 SNS 한 줄이면 관세 제조말을 할 수 있습니다. 5, 6월 경제 지표에 쇼크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장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은 경기 침체 확률을 55%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관세 문제에 대해서 더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살펴보면요. CPU, 칩 제조 장비, 백신 원료, 항공기 엔진같이 대체 불가 아이템들입니다. 왜 이 품목일까요? 첫째는 반도체인데요. 중국이 메모리에 열심히 만들 수 있지만 고성능 CPU와 노광 장비만큼은 아직 어렵습니다. 둘째는 의료 백신 원료입니다. 국가 보건과 수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미국, 유럽 제약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는 항공인데요. 중국산 C919 여객기도 외국산 엔진과 랜딩 기어가 없으면 하늘을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먼저 구하고 보자라는 전략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힌트입니다. 무관세 리스트는 중국의 취약 분야 지도입니다. 부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가 지속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겠죠. 미국도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IT 완제품엔 자국 소비자 눈치를 보면서 관세를 피했습니다. 결국 필요한 건 못 건드린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아직 관세 유지 품목, 예를 들어 메모리, 에너지 같은 섹터가 다음 협상 카드가 될 수 있으니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관세는 패싸움의 무기지만 부품이 끊기면 전쟁도 못합니다. 필요 불가결한 기술은 언제나 통과된다는 것이죠. 최근 시장에서 벌어진 프로와 개미의 대격돌에서 이번에는 개미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오프닝에서 세일을 즐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4월 초에 S&P 500이 하루에 5%나 빠졌던 바로 그날 헤지펀드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로 주식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45억 달러를 담았죠.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를 연상하게 했죠. 왜 이런 일이 발생됐냐고요? 헤지펀드에 족쇄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죠. 빚내서 투자하다 보니 주가가 떨어지면 담보 가치가 쪼그라듭니다. 마진콜이 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매도를 해야 하죠. 하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ETF 401k 자동 적립식 덕분에 가만히 있으면 수익이 난다는 학습 효과가 쌓였죠. 그래서 하락장에도 버튼 하나 안 누르고 버팁니다. 뱅가드 통계로는 97%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가계가 시장의 최대 주주입니다. 미국 가정의 전체 시가총액의 38%를 쥐고 있습니다. 예전엔 스마트머니라던 기관이 주도권을 쥐었는데요. 이제는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78세 은퇴의사 로건 박사님은 주가가 빠지면 세일이잖아 라고 하면서 하루에 10번 장바구니 담기를 했습니다. UPS, 포드, 제약사, 오르가는까지 싹 긁어 담았습니다. 여기에서 배워야 할 교훈은요. 내 돈에 빚이 섞이지 않으면 멘탈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시간이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장기 투자로 수익을 통째로 먹는 것이 결국 승자입니다. 공포는 할인폭을 키웁니다. 남들이 내던질 때 우리가 침착하다면 기회비용이 줄어듭니다. 이번 사례는 개인 투자자는 늘 두려워한다라는 월가 공식이 깨졌다는 신호입니다. 연준과 연방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 규제 문제를 철회했습니다. 규제는 심플하게 하고 감독은 촘촘하게 한다는 것이죠. 월가의 암호화폐가 가속 페달을 밟는 순간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은행이 크립토 사업을 하려면 사전 신고하세요라는 레드카드를 받았는데요. 이번 발표로 그 레드카드가 사라졌습니다. 2022년, 23년에 발행된 공동 성명과 감독 서한, 즉 리스크 유동성 경고장 2장이 몽땅 휴지 조각이 됐죠. 이제 은행은 일상 감독 체계만 준수하면 가상화폐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은행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이죠. 수탁, 결제, 대출 같은 가상화폐 핀테크 협업이 물꼬를 틀 전망입니다.
둘째, 정책 기조가 혁신 지원과 위험 모니터링으로 이동했습니다. 절차는 간소화하면서 감독은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죠. 세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지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통령 본인이 트럼프 코인을 내놓은 상황에서 암호화폐를 주류 금융으로 끌어오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그럼 앞으로 뭐가 달라질까요? 몇 주 안에 세부 지침이 추가로 나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과 달러 토큰 규칙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해야 합니다. 은행권인 크립토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 수수료 경쟁, 제품 다양화가 동시에 폭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투자자는 어떤 액션 플랜을 가져야 할까요? 은행 결제주 중 크립토 파트너십 발표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야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를 가진 핀테크 기업의 수혜 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가 곧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 리스크 관리 지표도 함께 점검을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규제가 한 겹 벗겨진 만큼 기회도 커졌지만 변동성이라는 양날의 검도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와 엔비디아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왜 완전 자율주행에 사활을 걸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순이익이 무려 71%가 급락했습니다. 매출도 9% 빠지고 주가는 연초 대비 34%나 미끄러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가 꺼낸 비장의 카드는 바로 로보택시죠. 시나리오 A를 보겠습니다. 6월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올해 안에 다른 도시도 줄줄이 진출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게 성공한다면 테슬라 가치가 로켓처럼 치솟을 가능성은 충분하겠죠. 시나리오 B를 보겠습니다. 바로 규제의 덫이죠. 미 교통안전국이 안전기준은 예외 없다고 못을 박았었죠. 트럼프와 친해도 규제는 쉽게 못 넘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경쟁사는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웨이모, 주크스는 이미 유료 자율주행 서비스를 굴리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늦은 출발을 대중화 속도로 뒤집을 수 있을지 이게 핵심 체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머스크의 집중력인데요. 최근 머스크가 도지, 그러니까 미 행정 효율부 일에 빠져 있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손을 떼고 테슬라에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죠. CEO의 집중력이 회복된다는 것도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포인트입니다. 6월 오스틴 대비에 성공하면 테슬라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실패하면 추가 하락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엔비디아 칩 시장이 끝났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나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왜 그런지 알파벳과 인텔의 실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파벳은 GPU가 없어서 못 쓰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 서버가 수요 폭주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설비 투자를 $750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GPU 주문도 쭉 유지를 해가는 거죠. 게다가 알파벳은 우린 엔비디아와 여전히 좋은 제휴 관계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텔입니다. 청사진은 화려하지만 아직은 부족합니다. 새 CEO 리프타는 풀스택 AI 솔루션을 선언했지만 차세대의 팔콘 시얼스 칩 출시를 아예 접었습니다. 대체 카드인 제규어 시얼스를 준비 중이라지만 출시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 조지프 부어는 AI 수요 둔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아직 지갑이 닫히지 않았습니다. 인텔 경쟁 압박은 아직 희미하죠. 따라서 엔비디아의 다음 랠리도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AI 왕자를 두고 벌이는 뜨거운 맞대결, 엔비디아와 리게티 중 어떤 종목이 더 나은 선택이 될까요? 우선 이 두 종목이 왜 주목받는지 살펴보면요. 엔비디아는 AI 열풍을 일으킨 GPU 제왕이고요. 데이터 센터 매출이 무려 142% 폭증했고 시장 점유율은 70에서 75%에 달합니다. 반면에 리게티는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양자 컴퓨팅이라는 미래 계산기로 2040년에 1,700억 달러 규모가 될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돈이 되는 카드는 바로 엔비디아죠. 최근 출시한 블랙엘 칩 첫 주문이 110억 달러, 역대 최대 완판 기록을 찍었습니다. 빅테크들이 향후 2조 달러를 투입할 AI 인프라 전쟁에서 엔비디아는 이미 필수 장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리게티는 앞으로 터질 슈퍼 루키입니다. 양자 컴퓨팅은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는 큐비트 덕분에 재료 탐색, 신약 개발, 기후 예측처럼 현재 컴퓨터가 버벅이는 영역을 순식간에 풀어낼 수 있습니다. 상용화가 빨라지면 리게티의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당장 수익이 되는 것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의 현금이 쏟아지죠. 하지만 미래 대박 로또는 리게티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시간표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캐시가 급한가요? 아니면 10년 뒤에 큰 수익이 중요한지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탄생과 비슷하다고 불리는 AI 혁명을 단 4개의 포인트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트릴리언 달러가 쏟아진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대중화 속도입니다. 2022년 11월 30일 조용한 연구 프리뷰로 등장했던 챗 GPT가 지금은 어엿한 월간 3억 명의 초대거 포털로 성장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글의 제미니, 일론 머스크의 그록, 중국의 딥시크도 빠르게 추격 중이지만 아직 선두는 챗 GPT입니다. 모바일 사용자는 차트에 안 잡힌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AI는 검색을 대체한다는 말이 허세가 아니죠. 두 번째는 인프라입니다. 골드만삭스 추정치에 따르면 앞으로 몇 년간 1조 달러가 AI 인프라에 투입됩니다. 챗봇 한 줄 답변 뒤에는 엔비디아 GPU가 수천 장, 데이터 센터는 도시 단위로 지어지는 중이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까지 서버 군비 경쟁 덕분에 전기 요금과 열 방출은 새로운 리스크로 떠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돈줄이 흐르는 곳입니다. 올 1분기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사총사가 쓴 설비 투자만 750억 달러죠. 경영진이 한결같이 지금은 예고편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픈 AI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최대 5천억 달러를 외부에서 끌어오겠다고 발표했죠. 투자자는 현금 흐름 압박과 AI 성장 가속화 사이에서 셈이 복잡해집니다. 네 번째는 지능 격돌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오픈 AI 독주였는데 올해 들어 구글, 딥시크, XAI가 급속도로 격차를 좁히고 있습니다. 지능 평준화 단계에 접어들면 승부는 속도, 비용, 안정성이 갈라질 겁니다. 쉽게 말해서 덜 버벅이고 싸고 24시간 잘 돌아가는 모델이 이긴다는 뜻이죠. 알파벳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터뜨리자 소셜미디어 종목들이 단체로 주가 랠리를 펼쳤습니다. 메타, 레딧, 핀터레스트가 어떻게 알파벳 효과를 톡톡히 누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발표된 알파벳 1분기 실적을 보면요. 광고 매출에만 669억 달러로 전년 대비 8%가 껑충 뛰었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89억 달러로 쇼츠의 효과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시장엔 광고 지갑이 다시 열린다는 시그널이 퍼졌죠. 다음 주인공은 메타인데요. 작년 광고 매출은 1606억 달러, 총 매출의 무려 98%입니다. 트레이드가 이번 주부터 광고주의 전면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트위터를 노리겠다는 거죠. 덕분에 금요일 주가가 2%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레딧입니다. 레딧은 IPO 이후에 밈 주식 타이틀을 뽑고 광고 플랫폼으로 진화 중입니다. 지난해 매출 13억 달러 중 12억이 광고 매출입니다. 커뮤니티 기반 타깃 광고가 강점이라면서 투자자들이 4%나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핀터레스트인데요. 이미지 검색에서 쇼핑 경험을 붙여 풀 파이프라인을 완성 중입니다. 브랜드들이 몰려들고 있고 주가도 동반 강세를 탔습니다. 즉 알파벳이 불을 지피면 소셜 주식이 불꽃놀이를 한다라고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승 가능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빅테크 내 거인이 실적을 쏟아내는데요.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는지 5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애매한 가이던스입니다. 불확실성이 급증해서 회사들은 전망치를 얼버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존은 소비 둔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메타는 광고 예산 삭감 가능성이 있고요. 매출 가이던스는 살펴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AI 지갑이 닫힐까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80빌리언 달러, 아마존은 100빌리언 달러, 카펙스 그대로 유지하고 AI 왕자 전쟁은 포기 못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장기 베팅을 계속한다는 사인이죠. 다음은 클라우드인데요. 구글 클라우드는 28% 성장했지만 수요 폭주로 인해서 서버가 모자란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서비스의 애저 성장률이 20%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가 환경을 체크하는 것인데요. 나스닥이 올해만 11% 하락했습니다. 깜짝 실적 하나면 스파크가 확 올라올 텐데요. 반대로 실망 때는 낙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급락 경보가 울릴 때마다 이제는 끝인가요 싶죠. 그런데 고수들은 바로 그 순간을 할인점 오픈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올해 S&P 500이 6% 빠지고 매그니피센트 7 ETF가 무려 16% 가까이 미끄러졌습니다. 겁나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차트를 쭉 당겨보면 결국 지수는 우상향합니다. 그래서 싸졌을 때 사서 비싸졌을 때 팔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공포가 더해진 시점이 제격이죠. 무턱대고 떨어진 주식만 줍줍하면 곤란합니다. 핵심은 혁신이 멈추지 않는 기업을 고르는 것이죠. AI와 클라우드, 인프라에 계속 투자 중인 엔비디아,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입니다. 기술 사이클을 주도하는 회사들은 단기 역품에도 결국 더 크게 살아나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될 때 담아두면 할인과 미래성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적 지표를 보는 것인데요. 매수, 매도 타이밍 차트에서 지지선, 저항선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350 부근이 바닥이었고 $400가 저항으로 작동했습니다. 여기에 200일 이동 평균선을 넣어서 가격이 그 아래로 미끄러지면 잠깐 추세가 바뀐다라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급락장엔 고품질 테크주가 특가입니다. 혁신을 멈추지 않는 기업만 골라서 지지 저항과 이동 평균선으로 위험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공포의 순간에 내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가입니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오늘보다 내일 더 똑똑해지길 바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증시는 겁도 많고 희망도 주는 한 주였습니다. 변동성을 기회로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여러분은 한 주간 잘 활용해서 실적을 만드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투자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